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정말 많이 강조한 게 균형이죠. 균형 잡힌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비중 관리를 한다던가 뭐 평단 관리, 계좌 관리, 이 모든 측면에서 이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이 균형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이 어긋나지 않도록 좀 조율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될 텐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세부 항목들을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균형 잡힌 주식을 하고 있는지, 뭔가 좀 어긋나 있는지 스스로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종의 주식 질병 자가진단 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셀프 테스트를 하시면서 본인의 매매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요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그냥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균형에 얼마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균형이라 함은 뭐 당연히 종목 안에서의 균형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계좌 안에서의 균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균형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종목 안에서의 컨트롤하고는 조금 별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일반적으로 요 선행되는 조건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소는요, 내가 사용하는 미수, 신용, 대출은 레버리지 투자다.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게 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미수나 신용, 대출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된 전략 아래 레버리지 투자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착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는 엄연히 투자의 한 종류다.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왜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까는 욕심의 근원이 있거든요. 근원점이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부터 균형을 깨고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욕심이 아닌 걸로 레버리지를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진짜로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실력이 형성이 되고 자금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수치를 펌핑하는 거죠. 레버리지로 조금 더 극대화 시키면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활용하는 거죠. 대출이나 어떤 돈을 빌렸을 때의 이율 대비 자신이 생산해낼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구조죠. 이렇게 말하면 좀 박탈감 될 수 있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괜찮다? 이럴 수도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레버리지 투자에서 나가는 발생되는 이율이나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지출이거든요. 예전에 전업 투자할 때도 지출 관리 이야기했듯이 이런 수익과 지출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거 금리 2%, 3% 내가 이것보다는 더 벌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 대출이자 한 2%인데 뭐 이 정도는 벌겠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냥. 네,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음의 영역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계좌가 평가 수익 마이너스인 상태로 파랗게 멍든 상태로 파란 하락의 늪 깊이를 점점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보여지는 평가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은행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면서 그 상황을 고스란히 감내한다는 게 투자자분들한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훈련된 정도에 따라서 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에는 절대 팔기 싫다. 수익 중일 때는 그 종목 상한가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행동이 균형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마이너스에 절대 팔지 못해. 이 말은 최초 자신이 매수한 매수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 행동이 참 맞으면 좋겠지만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익 중일 때 그 종목 상한가 갈 것 같다는 거는 역시나 이건 욕심의 영역이겠죠. 둘 다 감정이 굉장히 매매에 깊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 그 자기 감정, 플러스일 때 그 자기 감정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균형이 어긋나는 거겠죠. 저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상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값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균형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팔고 나면 자주 아쉽다. 2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팔고 나면 아쉽다. 왜 아쉬울까요? 더 올라가니까 내가 파니까 이 종목 급등했어요, 날라갔어요, 상한가 갔어요,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상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쉬움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감정인데 여기서 아쉬움이 최대한 무뎌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게 이제 뭔가를 감정 때문에 뭔가를 안 하게 되는 거라면, 이제 세 번째 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감정을 느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저런 일이 되게 많이 있죠. 네, 뭐 사실 두 번째 케이스를 몇 번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으로 오면서 아무 행동을 안 하게 되죠.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팔았더니 자꾸 날아가고 그 상황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안 팔아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안 팔고 나면은 종목은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상승 중일 때 듬뿍 사야 할 것 같다. 이 말이 막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 비중이 적으니까 거기서 과하게 갑자기 불타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저희 영상에서도 묻고 더블로 가라든가 후기라든가 이런 개념의 공격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상승 중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매번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동이 필터되고 충분히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기술이 맞지만, 이게 매번 이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 만들어 놓은 균형을 오히려 깨버리는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단주매매라고 하죠. 막 종목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노란불 들어오면서, 근데 호가창에서 막 올라가는 것 같은 종목을 보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사야만 될 것 같은,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요런 행동, 지금 사야지,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나만 두고 올라갈 것 같다, 요런 느낌 오시는 분들 많죠. 이 행동도 균형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뇌동의 출발점이죠. 뇌동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노란불의 유혹이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안 한다. 왜냐면은 급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전제가 이미 그러한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눠서 해요, 이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1초라도 빨리 해야지, 투자는 1초 싸움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무시하게 되죠. 이것도 균형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언제 돈 벌어,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종목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잽싸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살 준비를 하든가 밑에서 다시 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짜여진 인과관계 자체가 하락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락할 것 같으면 잽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다.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서 지금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투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이 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는 약간 끝판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라도 매매 안 하면 심심하다, 뭐라도 해야 된다, 주식시장 열었는데 내가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4시간 투자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난 투자자인데 근데 매매를 공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고? 용납 안 돼. 요런 것들 균형에 정말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였다가 곱하기 2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수익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매매를 안 해? 일단 용납이 안 되고, 네. 뭐 그냥 심심하고, 너무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바심에 지는 거죠. 네. 근데 저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시장이 자신에게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균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매를 안 해서 심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계좌가 힘들어지거나 계좌가 빡빡해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은 종목 안에서 미사용 현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사실 이 슬닥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계좌에서 남는 현금 못 본다, 계좌에 현금 남는 거 못 본다, 미사용 현금은 다른 새로운 종목을, 당일 핫한 종목을 사서라도 좀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지금 갈 길이 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현금 놀리면서 쉬고 있을 수 없다. 그냥 전력 질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찌 보면 악순환인데 보유 주식 수가 자꾸 늘어가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백화점 매매처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계좌는 결국에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조금 힘든 주식, 저희 채널에서 표현하는 걸로는 똥이 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계좌는 망가지고 어려워진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결국에는 균형에 불리한 행동들을 자신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좌의 잠식, 계좌의 물림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가지 중에 자신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잘하는 분이야 균형 잘 잡고 매매하는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만 해당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가 하나가 해당이 되면 그게 연계해서 필연적으로 다 함께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현금을 못 보고 다른 종목을 써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되면 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난다, 이것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제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심심할 거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해당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뭐라도 해당이 되면은 여러 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만 또 고치면 그거랑 연계해서 이제 잘못되는 습관들까지 같이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서 좀 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냥 이거는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주린이다, 주생하다, 주먹이다 이런 기타 용어들 다 빼고서 단순히 초보, 중수, 고수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위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중수가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초보 때 즉 위에 사항은 다 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고수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뭔가 좀 더 실력적인 면에서 갈고 닦아지는 거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또 고수만의 균형점이 또 따로 있나요? 초보 단계에서 위에 거를 다 띄고 중수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 갈증이 생기는 거는 이제 종목 안에서의 조금 총 비중이나 디테일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균형 컨트롤을 많이 고민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 답답함을 채워나가고 그거를 다 충분히 채워나가서 자신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자신만의 균형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고수 안에서도 실력 편차는 당연히 많이 나겠지만 그냥 제 주관적으로 단순히 초보, 중수, 고수를 나눈다면 딱 그 정도 경계점인 것 같아요. 즉 초보 때는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중수가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한 컨트롤을 채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거고, 그게 다 완성되면은 고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은 안타깝지만 초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안타까울 것도 아니죠. 일단은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좀 쳐내고 중수로 올라오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기술적으로 이제 배웠고 그거를 몸에 익혀놨으면은 단순히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부터 좀 주식을 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법적인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게 되면은 위 이야기 중에서 좀 논란이나 논쟁이 유발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하락할 것 같으면 잽싸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사야 한다, 즉 손절하면 초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를 너무 왜곡해서 해석하시지는 말아주세요. 이 항목이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하네요. 이거 뭐 이제 스타일 면에서도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이 조바심 때문에 잽싸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넣으신 것 같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은연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나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시간을 내서 곰곰이 본인의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라도 해당이 된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다 쳐내고
중수로 올라오셔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걸 좀 목표를 그려보시기를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수, 고수 되시는 데까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해드릴 거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알람 해두시면서 앞으로 영상들 챙겨보시고, 과거 영상들도 저희 첫 번째 영상부터 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아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옛날 영상에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하고 최근에는 중요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초기에 저희가 힘주고 많은 것들 알려드린 것도 있으니까 과거 영상들도 챙겨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유튜브 말고 클럽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클럽이고요. 단순히 어니스트님한테 뭐 어떤 주식 사고 팔아라라는 지시 받아서 뭐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기를 수 있게 저희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전 매매하면서 수익도 당연히 만들어 가고요. 자산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가입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